네, 이 정부 형태에 관해서만 말씀드리기에는 제가 정치개혁 부문의 소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제가 국민들께 대단히 송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법정 시한을 이미 넘겼고 지난 2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을 목표로 해서 협상에 임했지만 협상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월달 본회의가 잡혀 있는 내일 2월 20일 또 28일 이 세 번 기회가 있는데요. 오늘 반드시 좀 협상이 타결되어서 내일 본회의에라도 이것이 통과가 돼야지 지방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 그래도 조금이나마 국회 역할을 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두 당이 사실은 각자의 주장만을 거듭하면서 교착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차례 중재안을 냈지만 지금 계속 설득이 되지 않고 있는데 오늘 두 당 간사님 다시 논의를 하게 될 터인데 이 부분에 관해서 좀 더 통 큰 마음들을 가지고 결단을 통해서 이 부분이 꼭 해결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 구조, 정부 형태 관련해서 그동안 헌법 개정 소위에서 논의해 주신 이인영 소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저희 야당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지난번에 대통령께서 개인적으로 4년 중임제를 선호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신 것에 근거해서 여당에 있는 여당 의원님들께서 그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지금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사실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관해서 대통령께서 대통령의 권한을 제대로 내어놓는 개헌을 제대로 하셔서 역사에 남는 대통령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주위의 많은 분들의 이제 대통령이 된 다음에 그 입장 때문에 대통령의 권한을 거의 대부분을 고수하면서 중임제로 바꿀 것인가라고 하는 중대한 의사결정을 하셔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개헌 시기와도 관련해서 자유한국당이 홍준표 대표를 비롯한 여러 명의 의원님들께서 사실 6월 지방선거 동시 개헌에 대한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사실은 대통령과 야당 대표들 간의 대타협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야말로 국정의 혼선을 줄이고 또 뭐 한국 GM 군산공장 폐쇄 등 또 최저임금 문제 등 많은 경제적 난제들이 산적해 있는 이때에 지금이야말로 여야 협치 정신을 제대로 발휘할 때다. 개헌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과 여야 회담, 대표 회담을 통해서 개헌 시기와 또 개헌의 큰 내용에 대해서 합의를 하고 또 국회의 의사를 결정에 존중하겠다는 대통령님의 의사를 표명함으로써 이 부분에 관해서 대타협을 이루고 그 일정에 따라서 국회가 제대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정부 형태에 관련해서 저는 대통령의 임기 문제하고 대통령의 권한을 내어놓는 분권형 대통령제의 모습하고가 지금 오버랩 되면서 여러 여론조사에서 비슷한 같은 선상에서 물어보고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이렇게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대통령의 임기 문제하고 대통령과 국회와의 관계 또 그 권한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대통령의 권한을 또 지방 권력과 어떻게 나눌 것인가라고 하는 권한 분산의 문제는 서로 좀 더 약간 다른 차원에서 제대로
논의되어야 되고 또 그 부분이 국민들께도 제대로 알려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관영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광덕 의원님 발언하십시오. 주광덕 의원입니다. 저희가 2월 7일 시도의원 정수 조정 및 선거구 획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정개특위에서 및 원내 지도부에서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약속한 시간을 특별한 대책 없이 도과시킨 점에 대해서는 정말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시도의원 정수 조정을 어떻게 해서 기존에 있는 시도의원 정수보다 얼마만큼의 시도의원을 더 확대하고 그에 따른 선거구를 재획정할 것이냐. 그 참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지금까지 국회가 정치 개혁을 국민에게 약속하면서 했던 그런 국민과의 약속 내용이 이러한 시도의원 정수 조정하는 데에도 담아져야 된다. 우리 국회에서 많은 정치개혁 아젠다를 국민에게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내용까지 설명하면서 실제 현실적으로 이제 이런 문제에 봉착했을 때 대국민 약속과 방향이 다른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이런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은 좀 곤란하지 않느냐. 그런 여러 가지 논의를 하는 끝에 아직 여야 간에 이 문제에 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해서 내일 국회 본회의가 있음에도 오늘 전체회의에서 다시 이런 말씀을 드리고 곧 3당 간사 간의 협의를 통해서 내일이라도 이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이후 시간에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정부 형태와 관련해서 뭐 서울 민심도 그렇고 여론조사 결과도 보면 개헌이 필요하다. 그 중에서 대통령의 권력을 좀 분산하는 분권형 개헌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또 압도적으로 다수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이제 극복하자.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종식시키고 대통령 분권 개헌을 통해서 21세기 시대 정신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대한민국의 권력 구조 형태를 만들어내자. 그것이 이 다원화되고 다양성이 존중되는 시대 정신을 잘 담아낼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현실적으로도 제왕적 대통령제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짧은 정치 경력에 지난 한 10여 년 동안 뭐 여당 의원들이 개헌에 관한 많은 노력을 하셨고 대국민 발표를 하셨는데 뭐 한결같이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줄이는 분권형 대통령제 내지 분권형 권력 구조를 만들어야 국정 운영도 정상화되고 특히 국회가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와서 동물국회나 식물국회를 벗어나서 진정한 국회 역할을 할 것이다. 기존의 대통령제하에서는 여당은 상권 분립의 한 권력축인 견제와 균형의 권력 견제의 기능을 버리고 마치 청와대 집행기관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국정 운영만 마비되고 후에 불행한 것이 아니라 국회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사명과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원인에 이 대통령의 권력 집중이 큰 문제가 있고 그 중심에 있다. 그런데 이제 대통령께서 1월 10일 날 신년 기자회의 하시고 나서 사실 민주당 의원들이 특히 제왕적 대통령제를 우리 종식시키자라는 기존에 했던 많은 주장들에 대해서 어떠한 언급도 하고 계시지 않고 입 다물고 계신 것이 아닌가. 그것이 헌법상 대통령에게 실질적으로 주어진 권한보다도 훨씬 더 대통령의 그런 어떤 권력의 위력이
우리 정치권을 뒤덮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저는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요즘 많은 헌법 관련 전문가들이 이제 개헌 관련 토론회를 많이 하는데 사석에서 토로하는 것이 이상하게 뭐 한국당 의원들은 섭외가 잘 되는데 섭외가 잘 어렵고 민주당 의원들이 또 했다가도 무슨 알 수 없는 이유로 이렇게 섭외가 취소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저는 정말 지금은 뭐 국회의원들이 그동안 개헌과 관련해서 했던 말씀이나 발언들이 다 레코드되어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그 소신을 우리 헌정특위뿐 아니라 국회 내외에서 이렇게 진정 어린 개헌에 관한 논의를 하면 충분히 이번에 개헌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지방 분권과 관련해서도 이 국민들께는 마치 헌법을 개정해야 지방 분권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홍보되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많은 부분은 입법사항 아닙니까? 법을 개정해서 예산에 관한 뭐 지방에 대한 교부 부분을 교부율을 높인다든가 등등 하는데 저는 아마 지방 분권과 관련해서도 이 중앙에 집중돼 있고 중앙당에 집중돼 있는 공천권 등이 오히려 지방 분권, 지방 자치를 더 막는 걸림돌이지 헌법 규정의 지방 분권에 관한 어떤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실질적인 지방 분권이 뭐 저해되고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도 한 가지 현행 헌법상 지방 분권과 관련해서 이 헌법과 법률 이렇게 상위법의 근거가 있어야만 지방의회가 조례를 통해서 지방자치에 관한 이제 법 규정을 만들 수 있는 그 부분에 관해서는 사실 근거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헌법과 법률의 근본 취지나 정신에 위배되지 않으면 지방의회에서 조례를 통해서 지방자치에 맞는 어쨌든 조례 제정권을 부여하는 것 이것이 헌법 사항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방 분권도 그 외에 개헌에 관한 진정한 논의의 그 속도도 모두 우리가 국민들도 이번 개헌에 있어서 꼭 담아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대통령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제도의 권한 또 제도적으로 돼 있지 않은 현실에 있어서 작용하는 그 대통령의 과도한 권한을 좀 분산시키는 진정한 분권 개헌이 되고 그 부분에 관해서 여야 의원들이 진정 어린 그 진정성 있는 논의를 하면 상당히 이 정부 형태나 권력 구조에 관한 개헌 문제에 있어서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고 그렇게 될 때 또 우리 개헌에 관한 커다란 이 고비를 장애물을 저는 넘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함께 공감해 주셨으면 하고 앞으로 개헌 소위에서도 그런 지금까지 잘 해오고 계시지만 그런 점에 있어서 더 좀 의지와 진정성을 가지고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논의해 주신 이인영 소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저희 야당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지난번에 대통령께서 개인적으로 4년 중임제를 선호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신 것에 근거해서 여당에 있는 여당 의원님들께서 그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지금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사실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관해서 대통령께서 대통령의 권한을 제대로 내어놓는 개헌을 제대로 하셔서 역사에 남는 대통령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주위의 많은 분들의 이제 대통령이 된 다음에 그 입장 때문에 대통령의 권한을 거의 대부분을 고수하면서 중임제로 바꿀 것인가라고 하는 중대한 의사 결정을 하셔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개헌 시기와도 관련해서 자유한국당이 홍준표 대표를 비롯한 여러 명의 의원님들께서 사실 6월 지방선거 동시 개헌에 대한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사실 대통령과
야당 대표들 간의 대타협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야말로 국정의 혼선을 줄이고 또 뭐 한국 GM 군산공장 폐쇄 등 또 최저임금 문제 등 많은 경제적 난제들이 산적해 있는 이때에 지금이야말로 여야 협치 정신을 제대로 발휘할 때다. 개헌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과 여야 회담, 대표 회담을 통해서 개헌 시기와 또 개헌의 큰 내용에 대해서 합의를 하고 또 국회의 의사를 결정에 존중하겠다는 대통령님의 의사를 표명함으로써 이 부분에 관해서 대타협을 이루고 그 일정에 따라서 국회가 제대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정부 형태에 관련해서 저는 대통령의 임기 문제하고 대통령의 권한을 내어놓는 분권형 대통령제의 모습하고가 지금 오버랩 되면서 여러 여론조사에서 비슷한 같은 선상에서 물어보고 이 정부 형태에 관해서만 말씀드리기에는 제가 정치개혁 부문의 소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제가 국민들께 대단히 송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법정 시한을 이미 넘겼고 지난 2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을 목표로 해서 협상에 임했지만 협상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월달 본회의가 잡혀 있는 내일 2월 20일 또 28일 이 세 번 기회가 있는데요. 오늘 반드시 좀 협상이 타결되어서 내일 본회의에라도 이것이 통과가 돼야지 지방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 그래도 조금이나마 국회 역할을 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두 당이 사실은 각자의 주장만을 거듭하면서 교착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차례 중재안을 냈지만 지금 계속 설득이 되지 않고 있는데 오늘 두 당 간사님 다시 논의를 하게 될 터인데 이 부분에 관해서 좀 더 통 큰 마음들을 가지고 결단을 통해서 이 부분이 꼭 해결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 구조, 정부 형태 관련해서 그동안 헌법 개정 소위에서